번째는 자금을 실제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금을 계획하고 분석하는 업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업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숫자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재무팀 박대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금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금 업무는 보통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재무회계팀, 재무팀, 경영지원팀 이러한 부서 내에 소속해서 하나의 직무를 맡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규모가 커질수록 자금팀이라는 하나의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는 형태로 또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직무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된 직무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고 조금씩 본인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금 업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자금도 세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업무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금을 실제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금을 계획하고 분석하는 업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업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부분은 자금 업무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자금팀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시게 되면 자금을 관리하는 일 혹은 집행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자금을 관리하는 일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예금, 금융상품 혹은 대출상품을 실제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일인데요. 만약에 기업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원재료대나 소모품 비용 혹은 기계를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광고 선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판관비의 비용 항목들이나 혹은 제조 원가에서 비용 부분으로 인식되는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분을 실제로 집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자금을 집행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금을 집행하는 날에 각 현업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내용들을 정리를 합니다. 현업 부서에서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기업마다 다양한 검토 작업을 거치는데요. 보통은 내부 품위서를 거치고 세금 계산서 혹은 인보이스 아니면은 업체와의 계약을 한 계약서 아니면 또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 공문이나 청구서 이런 다양한 요청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은 해당 내용이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요청한 내용이 맞는지, 금액과 물건에 대한 사실이 맞는지, 혹은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 정보와 거래처에게 지급해야 되는 지급 방법 등 이런 것들을 모두 검토를 한 뒤에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집행하는 경우는 기업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ERP 세팅이 잘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부적인 자금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금 집행이라는 것은 또 사람이 작업을 하는지라 실수가 되게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조금 금액이 들더라도 기업의 ERP를 세팅을 할 때 이 해당 자금 프로세스를 문제없이 자금 결제자가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세팅한다든지 아니면 지급하는 절차를 전산에서 넘어온 자료를 바탕으로 ERP에 입력된 거래처의 지급 정보로 바로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편리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규모가 작거나 혹은 ERP 프로그램이 비교적 잘 세팅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이라면 직접적으로 매뉴얼로 자금 업무 담당자가 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금을 잘못 집행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틀림없이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이 활동을 하게 되면 반대로 들어오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보통 이렇게 입금이 되면 또 이 해당된 입금건은 어떤 것 때문에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해당 내용을 알고 있는지의 내용을 파악해서 말 그대로 또 회계 처리가 되고 입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합니다. 기업에서 보통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집에서 보통 살면 보통 뭐 집을 빌려서 사는 경우에는 뭐 월세 혹은 전세 보증금이 나갈 수도 있고, 자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뭐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든지 재산세를 낸다든지 뭐 주민세를 낸다든지 다양한 세금의 항목들이 있는 것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각종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동산에 관련된 지출을 모두 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기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료와 가스비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조 원가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전력비라든지 가스비를 집행을 하고, 물품을 생산하거나 팔기 위해서 매입하는 뭐 제품의 원재료 혹은 뭐 제품을 포장하는 비용, 그리고 상품을 매입하는 데 드는 운반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출 항목이 있고, 또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면 각종 세금을 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직원들의 인건비, 급여라든지 퇴직금, 그리고 뭐 수당, 상여, 이러한 인건비에 관련된 항목들을 또 지출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고정적으로 입금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입금되는 부분의 한 80% 이상은 수금입니다. 기업이 판매 활동을 했으면 그 매출 채권이 발생하고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해외에서 수금을 받는 경우는 뭐 외화가 되겠고,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현금도 있고 예금도 있고 또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자금 담당자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관리해야 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업에서 필요한 자금들을 관리하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 또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어올지 모든 것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자금 계획은 1년 단위, 그리고 월 단위, 그리고 주 단위는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일 단위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합니다. 1년 단위의 계획의 경우는 기업에서 뭐 특정한 연도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장을 설립하거나 매각한다든지 등등 되게 커다란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계획하는 게 보통 1년 단위 계획입니다. 기업이 특정한 사업을 뭐 추가로 진행하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의 흐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단위 계획은 실질적으로 뭐 매출 채권이 수금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인건비나 혹은 매입대금이나 뭐 기타 재반 비용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급이 될 예정인지, 이렇게 수지타산을 맞춰보고 만약에 이게 플러스가 될 건지 혹은 마이너스가 된다면 부족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실질적으로 한 달 동안 굴러가는 사이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 일 단위 계획은 당장 내일 어떤 돈이 나갈 것인지, 이건 거의 이제 지출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돈이 실질적으로 나가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현업 부서와 컨택을 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나갈 금액 X에 대해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계획을 한다면 반대로 분석도 해야 되잖아요. 계획한 대로 자금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혹은 수금이 뭐 영업부서에서 이번 달에 20억에 대해서 수금이 될 예정이다, 자금이 15억밖에 수금이 되지 않았다면 왜 그랬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다양하게 자금이 집행되고 뭐 혹은 자금이 입금되고 한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을 토대로 우리는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 부분이 맞지가 않아서 예상한 재무제표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구나,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쪽 방향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금의 흐름을 꾸준히 계획하고 분석하면서 최대한 실제치와 맞게, 그리고 그게 우상향할 수 있도록, 자금의 흐름이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분석을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과 성격이 살짝 다른데요. 자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기업이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이제 조달이나 투자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금을 유입시키는 과정 혹은 반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은 계속 존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나 혹은 그 기업의 투자 활동, 사업 활동을 금융기관들로부터 심사를 받고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더 큰 기업이 되기 위해서, 더 큰 발전을 하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에 취직을 한다 하면 그 기업은 적어도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금 담당자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이것을 조달하고 있는 자금을 연장할 것인지 혹은 기업의 재무 상태가 나아져서 상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상품으로 대환을 할 것인지 이러한 자금을 운용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금을 운용하는 실무적인 방법이나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기업마다 방법도 정말 다양하게 차이가 있고 뭔가 영상으로 이거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기엔 내용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취업을 준비하고 직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글로도 좀 준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더 자세한 부분은 글을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현금의 흐름을 관리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와 다양한 내용들을 재무제표에 기장하고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굴러다닐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굴러다닐 돈이 있어야지 거래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원도 월급도 주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현금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실수도 잦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트래킹 해야 되고 매일매일 자금 일보를 통해서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바로 옆에 붙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꽤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취직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준비하거나 혹은 마음의 고민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고 있는데 개인적인 부분은 블로그도 있고 제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DM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블로그 비밀 댓글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나 혹은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